가 한국의 석유화학, 51조가 한국 전체 석유화학입니다. 그럼 앞으로 석유화학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또 석유화학에 국한은 아닌 게, 철강이 뭘 해야 되느냐고 대입에 넣어도 비슷한 이야기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건 결정적으로 국제상품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국외로 보면 세계 제일 큰 다우 800만, 40만 톤, 사빅 800만 톤, 엑소미 800, 이런 이야기거든요. 세계 10등이 보면 10등이 한 300만 톤쯤 합니다. 한국은 호남석유 크다고 해도 170만 톤이지 않습니까? 다 합해봤자 730만 톤. 이 중간치다 못 간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까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이 국제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는 겁니다. 또 호남석유 예를 들어놨습니다. 호남석유화학은 생산기지로서는 중국의 컴파운드 하나가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우즈벡, 파키스탄, 카타르, 러시아 이런 식으로 생산기지를 원유 가까운 기지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고 판매기지로는 중국에도 상하이, 베이징, 강州, 칭타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있고, 모스크바에도 판매 지점을 갖고 있고, 뉴욕에도 판매 지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세계화할 거냐 하는 과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학산업이 갖고 있는 건 환경안전 문제입니다. 환경안전 보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RC 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학산업이 지속적이고도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리스폰시블 케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RC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되게 선진국 중심으로 한 50몇 개 나라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80개사, 석유화학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당수의 화학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RC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C 마크가 이런 거죠. 요건 등록된 마크입니다. RC 내용이 뭐냐는 건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발하고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 사용,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럼 또 우리 공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비상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공장 안전은 물론이고요. 근로자 안전보건은 물론이고 오염 반일을 어떻게 할 거냐.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제품 전관 책임주의 이런 이 축하고 이 축을 전체를 망라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RC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은 전체를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서는 지금 코드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안전에 대응하는 석유화학계의 노력입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우리나라 철강하고 간단한 기초산업을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는 지속성장, 왜 지속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냥 성장하면 될 텐데 왜 지속성장이란 말이 나오느냐, 왜 지속성장이 나오느냐는 건데, 지속을 보면 인구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량 생산,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채취량이 증가해가지고 자원이 고갈 문제가 생겨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오염물질, 폐기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환경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삶에 큰 위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0년 전인 1900년도에 인구는 아마 지구상 인구는 16억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한 60억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6억 인구가 사용한 철강은 보니까 얼마더라? 2,800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1년에 지금은 8억 4,800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900년, 100년 전에는 보다 지금은 1년에 사용하는 철강이 30배나 더 쓰는 겁니다. 30배나 더. 더 가까운 예로가 한국만 예를 들면 한국 70년도하고 2005년, 35년간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인구는 3,100만에서 4,700만으로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동차, 중요 자동차, 예를 들면 우리나라 70년대 자동차가 12만 6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얼마습니까? 1,5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실제는 지금은 아마 1,600만 대를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배가 120배. 그 다음에 또 전기 사용량을 보면 전기 사용량도 70년도하고 2005년을 비교하면 45배가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만 그래도 치자고요. 요 같은 패턴을 저 13억 인구, 10억 인구, 인도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가 자원이 붙어 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 성장, 자원 문제, 환경 문제를 제기된다. 이러냐면 인구하고 경제 발달에 의한 대량 소비가 가져온 필연의 결과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나타나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 대량 소비 산업 구조화하게 되고 새로운 물질도 발견이 되고 또 의학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나타나는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 그 다음에 사막화 문제, 또 해양오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촌 오존 문제, 그다음에 산성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하니까 지구 온난화에 관계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구온난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통계를 내보면 95년도에서 2004년 한 10년 사이에 지구온온도가 0.4도, 0.42도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0.42도가 별거 안 같아 보입니다만은 올라간 지구가 붉어지고 있는 거죠. 파라져야 되는 게 온도가 다 올라가는 게 남극은 좀 온도 내려갔네요. 짙을수록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요 10년 사이 온도가. 이거를 숫자로 내보면 되게 이런 나타나는 거고. 당장은 신문에 많이 나오면 투발루, 몰디브 이런 나라들은 곧 수면에서 없어집니다. 이거는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물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바다 밑으로 나라가 자체가 없어진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해안가에 있는 도쿄, 상하이, 뭐 이런 방콕 이런 도시들은 큰 도시들이 기후를 받게 될 거고 당장 전 세계 약 6억 정도 10분의 1 이상 인구가 이런 수면 상승에 따라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는 건데, 제일 원인이 삼는 건 지금 현재는 CO2가 맞다 아니다 여러 가지 설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CO2 설을 일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매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으로서 지금 한 58억 톤 정도 미국에, 중국이 한 50억 톤, 그 다음 우리나라도 조금 만만치 않은 4억 톤, 4억 5천만 톤 정도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CO2를 배출하는 10번째 나라 중에 들어가는 그런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가 지금 90년도를 표시해놓은 90년도로 온실가스 배출은 대개 한 3억 톤이었습니다. 3억 톤. 3억 톤이었는데 2005년도가 한 6억 톤 가까이 되었거든요. 6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3억 톤이 지금 선진국이 규제를 하고 이제 선진국은 지금 요 3억 톤에서 6%를 줄이자. 2012년까지 이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의무 감축국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90년 기준하면 벌써 우리는 반을 줄여야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2013년도부터는 반드시 감축 의무국가로 들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90년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2005년이 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되겠죠. 최악의 경우 90년 기준